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미국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낸 해가 몇 년이나 될까요? 10년? 20년? 어쩌면 100년. 실제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독립 이후 240년, 그중 무려 219년을 미국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평화로운 해가 겨우 21년, 전체의 8.8%밖에 안 돼요. 5년 이상 연속으로 전쟁 없이 지낸 기간은 딱 한 번, 1935년부터 1940년 사이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2025년 6월, 미국은 1979년 이란 이슬람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지금 이 순간 중동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뉴스가 말하지 않는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쟁은 돈이 된다. 이 말을 처음 공개적으로 경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였습니다. 1961년 퇴임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군산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을 경계하라.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을 직접 이끈 최고 사령관이었어요. 전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퇴임하면서 이 경고를 남겼다는 게 섬뜩하지 않나요? 군산복합체란 군대, 방위산업체, 정치인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며 묶여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전쟁이 나야 방산업체가 돈을 벌고 그 돈이 정치인 선거자금으로 흘러가고 그 정치인이 또 전쟁 예산을 통과시키는 악순환이죠. 아이젠하워가 이 경고를 한 게 1961년인데 그로부터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구조는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이게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논리라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미국의 방위산업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 예산은 무려 1조 100억 달러예요. 1조 달러. 이건 한국 GDP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럽 그루먼 같은 방산 대기업들은 미국 의회에 매년 수억 달러의 로비 자금을 씁니다. 전쟁이 없으면 이들의 주문이 줄어들어요. 전쟁이 없으면 새 전투기도 필요 없고, 새 미사일도 필요 없고, 새 항공모함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평화는 공포입니다. 반대로 전쟁은 기회예요. 2025년 미국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날, 미국 방산 대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전쟁 소식에 주식이 오르는 나라.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수백 개의 해외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기지들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위협이 존재해야 합니다. 위협이 없으면 만들어야 하고 위협을 부풀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화를 선언해서 예산을 삭감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위협을 부각해서 예산을 유지하겠습니까? 구조가 사람의 선택을 규정합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건 공화당, 민주당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바마도, 바이든도, 트럼프도 결국 전쟁을 했습니다. 개인의 성향보다 시스템의 논리가 더 강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2025년 6월 22일 밤 작전명 한밤의 망치 오퍼레이션 midnight hammer 미국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들이 이란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목표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시설이었어요. 무게만 3만 파운드, 약 13.6톤짜리 지하관통 폭탄 GBU-57이 14발이나 투하됐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도 날아갔습니다. 이란 혁명 이후 46년 만에 미국이 처음으로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공습 당일 밤 트럼프는 TV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하고 철저하게 파괴됐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박했고 국제원자력기구는 진실을 파악하러 나섰습니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공식 명분은 핵 개발 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들이 보입니다. 2025년 이란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목숨을 잃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죠. 동시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이 좁은 바닷길이에요. 이란이 이 해협을 막으면 국제 유가는 폭등하고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한국, 일본, 유럽 모두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란의 최대 협상 카드였고 미국은 그 카드를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핵 저지가 명분이었지만 에너지 통제권과 지정학적 지배력을 되찾겠다는 목적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위기 배후에는 석유와 달러 패권이라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3부에서 이어서 풀겠습니다. 공습 직전, 미국은 해외에 배치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의 50%를 중동에 집결시켰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핵 잠수함, 전투기 수백 대. 이 규모가 한 지역에 몰린 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처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한꺼번에 집결시켰다는 건 그만큼 진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전략 자산의 절반이 중동으로 빠져나갔다는 건 나머지 지역에 구멍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동아시아, 유럽, 태평양, 한반도도 마찬가지예요. 미군 핵심 전력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미국이 한 지역에 집중할 때 다른 지역에서 기회를 노리는 나라들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공습 결과에 대해선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트럼프는 완전히 파괴됐다고 선언했지만 이란 측은 핵심 시설을 미리 대피시켰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평가는 그 중간이었어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약 2년 정도 지연됐다는 거였습니다. 2년을 얻기 위해 수백억 달러를 썼고 세계는 3차 대전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성비 있는 선택이었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핵 저지가 목적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2년 뒤에 이란이 핵을 다시 개발하면 미국은 또 공격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2년을 산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목적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3부에서 그 연결고리를 찾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미국은 왜 세계 경찰을 자처했을까요? 단순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인도주의적 이유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페트로달러,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하게 하는 체제입니다. 전 세계가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가 필요하면 미국 국채를 사야 했죠. 미국은 사실상 돈을 찍어서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마법 같은 구조예요. 다른 나라들은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야 하는데 미국은 그냥 달러를 인쇄하면 됐습니다. 이 특권을 지키는 것이 미국 패권의 핵심이었고 미국이 전 세계에 군사기지를 두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한 건 봉사정신이 아니라 바로 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 2001년에는 약 73%였습니다. 그게 2025년에는 약 58%까지 떨어졌어요. 15%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대신 위안화, 금,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우방국들마저도 달러를 못 믿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향후 5년 내 GDP 대비 13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미국이 낼 이자만으로도 한국 국방 예산의 몇 배가 됩니다. 달러가 흔들리면 미국의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포함해서요. 역사를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사담 후세인이 유로화로 석유를 팔겠다고 선언한 직후였습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함께 쓸 근본위 통화를 만들려다 결국 제거됐습니다. 이란도 수년 전부터 석유 거래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위안화, 유로화 결제를 늘려왔습니다. 우연치고는 패턴이 너무 일관됩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들의 어김없이 미국의 군사적 압력이 등장했습니다. 이걸 음모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3번, 4번, 5번 반복되면 그건 음모론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지금 2026년 이 패턴을 알고 있는 나라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은 이 패턴을 어떻게 보시나요? 2026년 3월, 지금 세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불길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고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에 로켓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만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트럼프의 고립주의 노선에 나토 동맹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대만 해협의 긴장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불씨가 동시에 타고 있습니다. 중동, 유럽, 아시아, 세계의 전선이 동시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단일한 전쟁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3차 세계대전의 전 단계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프락시 워의 시대에서 직접 전쟁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폴리티코가 2026년 2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인과 영국인 10명 중 4명 이상이 향후 5년 안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3명 중 1명은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봤어요. 냉전 이후 최고 수준의 공포입니다. 이 조사가 서방 선진국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막연히 불안한 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위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들이 말하는 건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가 1930년대와 얼마나 닮았는지에 대한 감각입니다. 강대국들이 규칙을 무시하고 국제기구가 힘을 잃고 나라마다 재무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유사성이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1930년대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국제연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본이 탈퇴하고 독일이 탈퇴하고 강대국들이 규칙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지금 유엔 안보리를 보면 너무나 비슷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사실상 작동을 멈췄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관련 결의안을 수십 번 거부권으로 막았고 러시아와 중국도 각자의 이해관계로 거부권을 씁니다. 국제 규칙을 지켜야 할 나라들이 규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930년대 국제연맹이 쓸모 없어졌을 때 세계는 혼돈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국제 질서의 해체. 이게 핵무기보다 먼저 무서운 신호입니다. 규칙이 없는 세계에서 강한 나라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3차 세계대전은 피할 수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에는 공포가 오히려 전쟁을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미국과 소련이 직접 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핵전쟁의 공포가 양쪽을 테이블로 끌어냈던 거예요. 그때 케네디와 후르쇼프, 둘 다 전쟁이 모두에게 파멸임을 알았기 때문에 한 발씩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구조가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군산 복합체, 달러 패권, 국가 부채라는 세계의 톱니바퀴가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한 미국의 선택지는 제한됩니다. 개인의 의지보다 시스템의 관성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가 없어도 구조가 만들어내는 결과. 그게 때로는 더 무섭습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인가?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세계대전을 계획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의 구조, 군산복합체의 이익, 달러 패권의 생존 본능, 그리고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 이 세 가지 힘이 미국을 끊임없이 전쟁의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은 누군가가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막지 않는 동안에 서서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39년 이전에 살았다면 설마 세계대전이 터지겠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프닝에서 드렸던 말 기억하시나요? 미국이 5년 이상 전쟁 없이 지낸 유일한 기간 직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 패턴의 어디쯤에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각국의 외교인지, 시민들의 반전 여론인지, 아니면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인지, 아니면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건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실제로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무언가가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미군 전략자산이 중동으로 빠져나간 그 빈자리에서 한반도가 처한 위협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 이야기인지 알면 알수록 무겁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눌러두세요. 뉴스가 말하지 않는 국제 정세의 진짜 흐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